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오도 이작가야입니다. 약쟁이입니다. 문직입니다. 학생이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제가 노로바이러스 투병하느라 왜 꼭 녹음일 때마다 그런 게 걸려있고? 주말에 생고를 먹고 잠복기 하루를 거친 다음에 화요일날 병이 나더라고요. 왜 꼭 녹음 있는 주, 우리가 매주 하는 것도 아닌데 녹음 있는 주, 전주 주말에 꼭 그런 걸 먹어요? 진짜 이게- 앞으로는 삼가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만 2번째인데. 진짜요? 그래서 전에도 노로바이러스 걸렸다. 진짜요? 따로 뭐 배양해놓고 걸리기는 거짓말은 아닌데 어. 배양을 해놓고 이렇게 네, 바르고 네. 주말쯤에 한번 또 쾌차했죠? 네 쾌차했습니다. 다행히. 얼굴이 좀 누래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병님이 저희한테 메일로 팝콘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병따개님이 그래서 팝콘 저기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네. 아직 먹지는 못하고 왜냐면 네. 확장을 못 가니까 음. 먹지는 못하고요. 다음에 확장할 때 쓰려고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가 고가의 마이크도 2개 사고, 그죠? 네. 컨덴서 마이크, 네. 그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고요. 와 멋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음질이 좀 더 좋아졌을 겁니다. 원래 아말감은 녹음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음질이 좋은데 영화도 우리가 괜찮아요 아레나에서 녹음을 하잖아요. 이게 네. 스타디움이다 보니까 네. 소리가 울려요. 울려요. 네.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뭐죠? 로마의 콜로세움. 콜로세움 구조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거든요. 콜로세움이나 스타디움은 네.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가 약간 그런 구조라서 그동안 소리가 굉장히 그 울림 소리가 크고 이랬는데 네. 저희가 고성능 스페이스 X에서 우주 개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우주로 보내는 마이크에 이게 사용한다는 그 마이크거든요. 중국산 보야. 그래서 뭐야? 병따개님의 그 성원에 힘입어 네. 저희가 장비를 더 확충하고 하지만 와. 그 팝콘이 충분히 저희에게는 어떤 그 자극제가 되었다, 고무되었다 네.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온 영화는 제멋대로 떨고 있어. 네. 일본 영화죠. 요즘 일본 영화 산업이 상당히 침체 일로에 있는데 한국에서요? 아니면 일본에서도요? 영화 시장, 영화 업계 자체가 네. 거의 폭망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일본 영화인들의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가 이제 한국 영화에 10년 이상 뒤처졌다 그런 말할 정도로 한때는 일본 영화에 대한 세계 영화의 어떤 존경이 하늘 높은지 모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영화가 내수 시장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갈라파고스화 되었던 면도 있고 일본에서 전자제품 아직도 그 버튼 막 녹화 버튼 달려 있는 비디오 데크 같은 거 그리고 블루레이 데크 있는 그런 거 팔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기서만 팔리는데 그런 것처럼 갈라파고스화 된 것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으로 검증된 컨텐츠만 영화로 제작되는 문화 같은 게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일본 영화의 개봉작 순위 박스 오피스를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80~90%가 다 애니메이션의 실사판이거나 아니면 그냥 애니메이션이거나 TV로 애니메이션 3~4편이 시즌 3~4개가 방송된 다음에 시즌 5번째는 극장판으로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TV판으로 돌아가서 또 6, 7, 8, 9를 내고 그 다음에 극장판으로 내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 볼 게 없는데 대학생 때 일본 영화 진짜 많이 봤거든. 나는 일본 여자가 키웠어. 그렇게 생각해.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네. 그렇겠다, 남이. 30년 그렇죠. 전에. 그 보통 남자는 일본 여자가 키우거나 미국 여자가 키우거나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약간 그렇게 하면 소리 안 들어가. 열로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 영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 진짜 볼 게 없어요. 그죠? 진짜 그냥 심플히 땅콩으로 볼 수 있는 TV쇼 정도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같은 그런 거 정도나 보지 일본 영화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말고 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 와중에 히로세 스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떠오르는 신예 배우죠.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막내 딸로 나온 히로세 스즈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최근에 찍은 영화 중에 일본 전통놀이 중에 그 일본의 시와 카드놀이를 결합한 일본 전통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회자가 일본의 시구를 막 읊으면은 그 시구 다음에 이어질 문구가 써져 있는 카드를 얼른 상대보다 먼저 자기가 집어 올리는 게 게임의 룰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히로세 스즈가 출연했던 영화가 있거든요. 제목 까먹었네. 왓챠에 있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 여성부 최강자로 출연하는 배우가 있었거든요. 그 배우가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 나오는 영화 또 뭐 있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영화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보는 영화는 제멋대로 떨고 있어 라는 영화이죠. 사요나라. 주연 마츠오카 마유 배우입니다. 이분도 일본에 떠오르는 신이에요. 아까 말한 배우가 이 배우죠. 제가 궁금증 도대체 또 나오는 영화가 뭐 있냐 해서 찾아봤더니 특히 가만 보면 이보영 닮지 않았습니까? 이보영?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보영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어떤 각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아이유랑도 좀 닮았어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있는 마츠오카 마유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 마츠오카 마유는 이 제멋대로 떨고 있어라는 이 영화로 일본 아카데미 42회 이게 2019년일 거예요. 2019년인가? 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최우수 아니고 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이 일본 아카데미 42회에서 감독상하고 각본상을 받았고 또 그 외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라는 영화가 여기서 화제상 작품 부문을 수상했고요. 배우 부문을 이토 켄타로가 배우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커피가 식기 전에 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수상합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와 커피가 식기 전에는 모두 우리가 한번 같이 본 바가 있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 그 요시네 쿄코 코타케 형제와 4589에서 사장으로 출연했던 요시네 코쿄가 신인상을 이때 받았던 영화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 영화에 보면은 제멋대로 떨고 있어 이 영화에서 중간에 어떤 좀 메이드 카페 같은 데서 서빙을 하는 그 공주 옷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거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메이드복. 네. 그것도 메이드복을 칩니까? 메이드복을 입고 서빙하던 그 대사 없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인 걸로 네. 나오죠 나중에. 그 배우 이름이 슈리인데 슈리. 그분도 이때 신인상을 받아요. 어.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대사 한마디 없는 걸로 그냥 하죠. 내용은 요시카라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마츠오카 마유가 분한 역이죠 캐릭터. 현재 24세고 연애 경험은 없습니다. 그죠? 학생이 연애 해봤어요? 아, 아니요. 결혼만 했습니다. 연애 없이 네. 틴더에서 만나가지고 네, 그렇죠. 연애 경험이 없고 중2 때 자기가 짝사랑하던 같은 반 남자 이치를 10년째 혼자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학교 다닐 때 사귄 적도 없고 그냥 혼자만 멀리서 보고 좋아했던 그런 대상인데 10년째 계속 자기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중견기업에 이 요시카는 격리부의 일원으로 근무 중에 있죠. 격리부에 자주 들락거리던 영업부의 한 직원이 이 요시카에게 고백을 합니다. 관심을 표명해요. 이 요시카와 어떤 친해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부서 간 회식을 오거나이징이 우리말로 뭐죠?
계획하기도 하고 좋았어. 계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안면을 튼 이후에는 뻔뻔하게 이 요시카에게 전화번호를 따서 데이트 요청 같은 걸 하죠. 네. 이 요시카는 근데 사실 얘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업무적으로 부딪힐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서류를 자꾸 틀리게 해서 갖고 오니까 되게 싫은 거야. 일이 많아지. 근데 자꾸 이렇게 놀자고 하고 하니까 몇 번 만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그러니까 이 요시카는 심지어 이 직장 동료의 이름도 모르죠.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숫자 2로 불러요. 숫자 2. 왜냐면 얘가 숫자 2를 이상하게 쓰는 버릇이 있어서 자필 숫자 2가 글씨가 앞이라 좀 이상하게 쓰는 그런 게 있어서 2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놀자고 하니까 몇 번 만나서 놀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이 2가 요시카에게 고백을 하죠. 좋아한다. 아이시테르. 아이시테르는 사랑합니다인가? 네. 스키다요. 고백을 하죠. 스키가 뭐예요? 좋아해. 스키다요는 뭔데요? 좋아한다요. 좋아한다요. 아, 그래서 이 요시카는 난생 처음 자기한테는 도저히 일어날 것만 같지 않던 이런 일이 자기한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로부터 고백을 받아서 아주 그 신이 나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10년 동안이랑 이치랑 머릿속에서 연애를 해왔는데 내가 지금 이가 좋아한다고 나에게 고백했다고 해서 걔랑 사귀어야 될까?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그래 결심했어. 나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겠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겠어 해서 이치에게 10년 만에 대시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또 어떻게 연락할 거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으로 이민 간 동창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계정을 하나 가라로 파서 동창회를 주선합니다. 차마 자기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때 존재감도 없었고 학교 구석자리에 앉아서 맨날 옆눈으로 이치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리에서 만화만 그리던 오타쿠 같은 학생이었죠. 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애들이 그렇게 동창회를 조직을 하자 우여곡절 끝에 동창회가 실제로 벌어지고 이치도 그 안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치가 자기와 가까운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시카는 이치와 도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과연 요시카의 첫사랑 이루기는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땠어요? 영화. 영화 참 몇 번에 끊어봤습니까? 그거부터 일단 얘기하고 갑시다. 3번 정도. 3번. 네. 이 짧은 영화. 3번 정도 끊어봤고 네. 청춘 로맨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청춘 로맨스였고요. 그렇게 많이 공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왜냐면 네. 본인이 예전에 천명했다시피 여자가 끊어본 적이 없다고. 청소년 시절에. 그죠? 있죠. 소학교 시절에. 소학교 시절에 여자가 끊어본 적이 없고 동시에 여러 여학생들이 자기를 좋다고 해서 5명을 5학년 때. 동시에. 소학교 5학년 때 5명. 동시에 5명을 동시에 만나게 되고 한 사람한테 선물 주면 그 2,000원짜리 학용품 세트 주면 다른 애가 울고, 그러면 엄마 지갑에서 돈 빼다가 그렇게 사주면 또 다른 애가 울고.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거야. 여기서 이 영화의 그 핵심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던 어떤, 여기서는 24세 뭐 직장인으로 나오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20대 초반에 아직 사랑에 눈뜨기 전인 사람들의 처음에 그 연애를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고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 나한테 좋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고민,
그런 거를 겪어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첫연애가 좀 늦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청소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기는 이쪽에서 다루지 못하는 감정이 또 있는 게 청소년기에는 누군가 누구를 처음 만난다고 해서 얘가 과거에 누구를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뭐 이런 게 첫사랑일 확률이 높잖아요. 어쨌든 청소년기는. 근데 그때는 저기 자라만 봐도 마음이 두근두근하니까. 네, 집에 자라. 들어가서 소리만 보고 또 두근두근하고. 근데 그때는. 이 여자 그 주인공은 요시카는 여기도 나오다시피 본인이 모쏠이라는 거를 안 들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고 상대방 또한 모쏠일 거다 이런 기대는 당연히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모쏠임을 몰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청소년기를 보냈던 문지기는 잘 모른다. 제가 그 문지기를 안 게 한 7년 전, 8년 전인데. 청소년 때부터. 네.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8년 전에. 네. 근데 그때 지금 결혼한 와이프한테 채웠다고 우울부고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약쟁이는 뭐 어땠어요? 뭐가요? 영화. 영화요? 영화 저도 조금 끊어보기는 했는데 한 방에 싹 봐지 아니 보다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봤는데 그냥 귀여운 영화였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귀엽고 그 구성도 그냥 귀엽게 만들었고 중간에 노래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혼잣말도 하고 누군가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말도 하고 막 이런 게 뭐 상상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죠. 네. 그런 게 그냥 귀엽고 재치 있게 잘 만든 영화 같았어요. 재미는? 재미 뭐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밌어 막 너도 봐야 돼 막 이런 건 아닌 정도. 네. 저는 2.5점을 줬습니다, 이 영화에. 2.5면은 대부분 후한편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내가 집에 넷플릭스나 왓챠 깔려 있다. 본다. 볼만하다. 정도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극장에서 가서 봐야 된다. 일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봐도 되고 이런 어떤 성장 스토리 이게 사실 주인공의 모쏠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거든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봐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재밌는 영화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절대 보셔는 안 되는 그런 영화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코타키 형제 저거 말고 이건 뭐 TV 드라마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연기 톤도 다르고 그래서 보면은 연기가 조금 뭐랄까 과장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개콘 연기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여기에선 그런 게 많이 좀 자제돼 있습니다. 저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영화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일본 영화 같지가 않고. 네. 일본에서도 어떤 진지한 영화 같은 걸 보면 신문 기자 같은 영화 우리 그 정은경 씨가 아니었죠? 신은경 씨, 정은경 누구죠?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런 영화에서 봐도 일본 사람 특유의 막 잘하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영화에서도. 근데 여기에서도 제멋대로 떨고 있어에서도 그런 게 없고 좀 정갈하게 아주 담백하게 연기를 했다는 게 일단 마음에 들고. 네. 또 하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애니메이션스러운 그 개그 씬 같은 게 좀 자주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면 뭐 키치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키치냐 키티도 아니다 느낌이 때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개그 씬이 상당히 뭐랄까 좀 세련됐어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 요시카가 동창회가 성사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막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여배우가 어떤 시상식에 나가는 것처럼 막 세레모니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씬이라든지 보면은 과장되지 않고 좀 되게 자연스럽게 절제하면서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그런 일본 영화의 그 과장된 거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이런 경험 많았거든요. 어떤 경우? 어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딴 애를 좋아하고
내가 싫다는 애는 너무 싫어 얘가. 근데 나를 좋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싫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나랑 친한 것도 아니고 나랑 뭐 붙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싫은 거, 날 좋다고 막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이 싫은 게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과 잘 안 되니까 짜증난 걸 이 사람한테 다 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반대로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날 안 좋아하고 얘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럼 속이 메어지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마츠오카 마유의 어떤 상큼하고 귀여운 모습, 이런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분이 나오잖아요. 코타키 형제 중 형 후루타치 칸지가 이 영화에서 이 반가운 얼굴이 나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저기는 가타기리 하이리라는 이분 카모메 식당 뭐 이런데 네. 안경 뭐 이런데 이제 나왔던 건데, 이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이분 항상 이런 역으로만 나오지. 근데 진짜 웃겼어요. 그 옆에서 오카리나 계속 불잖아요. 근데 명패가 딱 보이는데 진짜 오카리나. 이 영화에서 강조하는 그 소재가 이름입니다. 이름. 요시카는 자기가 10년 동안 마음속에 짝사랑으로 둔 대상 이치라는 애는 항상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죠. 자기를 좋아하는 그 남자는 이름도 몰라요. 숫자 2로 부르잖아요. 숫자 2. 그러다가 이치로부터 마음을 접게 되는 계기도 처음엔 이치가 자기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 나는 얘한테 노바디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그 2에게, 숫자 2에게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는 뭐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대상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른다면서요. 제가요? 누구 엄마, 여보 이렇게 하죠. 누구 아빠. 약쟁이는 네. 뭐라고 부르죠? 누구래요? 남편님은? 남편님. 뭐라고? 네? 남편님이세요? 아니요. 뭐라고? 뭐라고 부른지 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죠. 우리끼리 하는 거지. 말 안 할래요. 왜 뭐 특별하게 불러요? 네, 부끄러우니까. 그렇다 치고 남편이 프라이버시니까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나마에와 뭐죠? 너의 이름은? 그게 뭡니까 일본어로? 아나타노 나마에와? 아나타노 여기서 나는 만드시는 거 됐을까? 아나타노 중학생 때 배운. 아나타노 나마에와. 하여튼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기노? 건데 저는 문지기라고 부르고, 네. 저는 이자카야라고 부르고, 네. 약쟁이를 약쟁이로 부르고, 약쟁이는 저에 대해 호칭을 안 쓰죠. 아, 네. 네, 사람을 맞습니다.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네. 네, 누구든지. 그거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뭐라고 부르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부르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네. 이름을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만큼 와서 그렇다. 옆으로 앉을 거면 옆으로 앉는 거 괜찮은데 이만큼 와서 앉으라. 네. 아니 근데 저는 사람 이름을 되게 기억을 잘 못하고 기억 조금 까먹는 편이거든요. 안면이 그래서 신장에. 네. 안면도 기억을 못하고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안면을 모르겠으니까 이름을 당연히 모르죠. 네, 이름도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굴은 익숙해졌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되게 아무튼 그거 외우기 힘들어 하는데, 요시카의 이름을 이치가 기억을 못 했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렇지. 10년이나 지났고. 네. 그러고 사실 이제 와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막 그러면은 지금부터 잘해볼 여지가 충분한데, 그거에 상처받아서. 네, 그것도 조금 너무 자기방어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똑같이. 네. 아니 그래 이름 모르면 어때? 지금 서로가 잘 맞는다는 걸 지금 확인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잘해보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모쏠이고 10년 동안 자기 머릿속에서 저 남자랑 연애를 했고 이제 그 결실을 보는 자리이니까 그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청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서적 미성숙한 사람들, 아직 굳은 살 딱지가 않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거죠. 나도 이때는 그랬을 거야, 삐졌을 거야. 그러면 니랑은 나중에 잘 됐을까요? 니 숫자 2를 말하는 네. 거죠. 니랑은 저는 뭐 잘 된 것으로 뭐 결혼까지 했는지 몰라도 결혼이 아니라 오래 사귄지 몰라도 잘 된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됐을 것 왜요? 같아요. 그냥 이제 모쏠이어가지고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그 이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이름을 기억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래도 존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만의 상상으로 끊어버렸잖아요. 그러고 차선책이 꼭 니일 필요는 없는데 나를 좋아해준 상대잖아요. 당시에 그때쯤에. 그래서 그 동료가 얘기한 대로 니는 너의 첫 대상으로 첫 연애 상대로 상대로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경험을 바탕 삼아 한 단계 예, 도약하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라기보다는 도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이라고 하긴 수단으로 본인이 현재 생각하진 않고 근데 사실 이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주인공과 숫자 2라는 남자의 네. 관계는 네. 근데 한 1년쯤 아니면 1년 미만으로 분명히 좀 있으면은 이 연애 시작 썸 탈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편안한 관계가 되면 그 썸 탈 때처럼 네가 나 좋아하니까 약간 네가 져줘야지 라는 듯이 약간의 갑질을 하면서 헤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남자가 막 마지막에야 막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너를 좋아해 하니까 이렇게 눈이 맞았지만 그 사이에 되게 꼴 보기 싫은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또 꼴보기 싫은 네. 그래서 꼴 보기 싫은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연애하는 과정에서 그 콩깍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이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모쏠 탈출기 그러고 모쏠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남자를 후리고 다니는 네 얼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예쁘죠. 네. 그러면은 약쟁이님은 남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남편이 잘해주고 이쁘다 하니까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해주고 이쁘다.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약쟁이님이 그거 좋아했군요. 먼저 마음에 든다 했군요. 뭐 그냥 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둘 다? 네. 진짜 운 좋네.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좋네. 저는 제가 사귀었던 거의 대부분의 여자친구들은 제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사귄 거거든요. 아니 근데 바지가랑이 붙들었을 때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붙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붙들릴 정도의 이제 그래도 뭐 좋은 점을 보여주시고 좋게 만든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남자애가 바지가랑이 그렇죠, 붙잡고 그렇죠. 그럼 몇 번 만나 보니까는 바지가랑이 붙잡아서 몇 번 만나 봤는데 만나 보니까 편안하고 뭐 그래서 괜찮더라. 그래서 뭐 사귀는 거. 그러면 저도 그 많은 여자친구들의 어떤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까? 나를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그 발판도 되셨고 발판도 만나셨고. 꼭 발판으로 단어 하나로 규정할 순 없지만 다 모든 연애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앞 연애가 발판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그냥 교훈도 되고 뭐 어쨌든 학습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연애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럼 되기도 하고. 연애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작가님은요. 좀 뭐
해볼 근데 만큼 해봤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도 느나요? 연애가? 연애가 는다? 연애가 는다. 그 는다는 게 뭐, 그, 처음에, 초반에 그 막 썸 탈 때 있잖아요. 그때의 기술은 확실히 느는 것 같아요. 아, 기술이 늘어나요, 그때? 그때의 뭐 기술이라면 기술인가? 그건 그때에 대한 대응. 그때의 음. 대응은 이 사람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걸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모르겠어. 누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측은 못해. 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나자 네. 했는데 네. 뭐 싫다고 한다거나 음.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대응을 해서 만나자고. 해야 될지 연애 아니면- 중인데 만나자고 했을 때. 아니 연애 중인데 난 썸 타. 썸 탈 썸을 때? 아니면 썸을 타려고 음. 앞으로 썸을 타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가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재미없어 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대응에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스무스해지는 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길게 사귀면 그때부터 생활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그거는 안 느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 생활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봤잖아요 나보다. 네.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거는 있죠. 그런 건 있잖아요. 뭘 하면 거슬리지 않게 하는 법. 이런 거는 싫어할 만한 일을 그냥 알아서 피하게 되는 거라든지. 그럴 때 자괴감 안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제가 뭐 상황이 안 맞고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짓을 했는데 했는데 하다 보면은- 여러 번 비난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안 하게 된다든지 근데 왜 맨날 지각해요? 별로 잘 보이고 연애가 싶은 아니잖아. 잘 보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니가 두 네. 번째를 숫자 부르는 2? 걔가 뭐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보고 생각만 있으면 해도 눈살이 찌푸려져. 왜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연애를 네. 하다 보면은. 네. 그래요. 연애를 저는 많이 안 해봤어. 모르겠어요. 많이 안 해봤어. 5학년 때를 그건 연애가 아니죠 사실은. 소학교 때. 그때 그 찍고 네. 네. 내리막이었네. 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좋은 사람,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요. 누구랑 사귀겠어요? 사귈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죠. 그쵸. 사귈 수 있으면 사귄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대시를 어디다가 선택하는- 대시를 할 거냐. 대시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대시하면 사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없지만 도전을 하겠냐? 아니면 내가 날 좋다는 사람이야? 내가 수락만 하면 사귀는 거니까 그거 100%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하겠냐? 둘 다는 못해. 근데 막 가끔 그렇게 꼴 보기 싫어요. 어떤 게? 그 사람이 예. 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는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평소에도 숫자를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막 날 귀찮게 막 사람 조금 이렇게 별로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합시다. 나를 좋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호불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구나 하던 사람인데 회사에 가끔 얼굴 마주치면 인사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난 좋다고 고백을 해옵니다. 3년째 자기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마음에 드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 안 좋아해. 그 사람 나 안 좋아해? 싫어해? 아예? 안 좋아해. 그냥 싫어해. 응?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아니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감정이에요? 똑같이 봅시다. 네. 호불호 없어. 그 사람도 나에 대해. 나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선택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게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연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 이때까지 내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안 좋으면은
뭐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저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해요. 네. 되든 안 되든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람에게 대시를 해보겠다. 참다가 그냥 막 고백하는 거지. 근데 진짜 뭐 호불호가 없으면 음. 그리고 당장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개팅 이후로 데이트 하듯이 뭐 한 두세 번은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몰랐는데 이 사람도 뭐 그런 저랑 뭐 취미나 공감대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전 둘 다 만날 것 같아요. 못한다고 내가 아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이쪽을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쪽 메리트 있어. 이쪽 양쪽이. 이쪽도 내 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약에 나에게 준다면 안 사귀고 일단 만나보겠다는 거죠. 예. 진짜? 그럼 뭐 이거는 양다리 아니잖아요. 이게 예. 조건이 너무 호불호가 없다로 가서 그래.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내가 너무 엄청 싫어해. 싫어해. 그러면 그냥 혼자 방에서 괴로워할 것 그래.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싫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좋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 근데 내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아. 10년째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 끈기는 없긴 한데 그래도 싫다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간다 성향이네요. 그죠? 네. 문지기도. 네. 문지기는 진짜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와이프가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아, 엄청 싫어했지. 지금도 싫어하고. 와, 근데 어떻게 쟁취하신 거예요? 네? 네. 손으로 숨겼죠, 손으로. 범죄입니다. 그거 범죄예요. 지금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래서 싫어하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 가시밭길. 하루하루가. 진짜? 네. 집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집에 들어갈 때 무서워요? 밉보일까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직립을 안 서 있어요.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서 항상 그 신발 벗고 나서 바로 도계자 붙여서. 네네 뒤로 옷 갈아입으러 뒤로 걸어가고. 형님 엄청 권위적이시네요. 아니 고인적이지 않은데 제가 조아리는 것처럼 더 좋아하는 사람의 죄랄까. 그렇죠. 그러시구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어떤 분들은 그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받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거기서 느끼는 안정감 이런 걸 또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런 거를 더 선호하는 취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하게. 네. 근데 약쟁이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또 안 되네. 어쨌든 그냥 근데 선택을 한다면 그런 관계에 만족하는 성향이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기는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만족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반대 입장인 건 조아리는 사람 나한테 조아려주는 한이 맺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옛날에 고현정이었나 누가 이제 남자를 만날 때는 무조건 인터뷰를 했는데 글로 된 인터뷰였는지 어디 말로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자는 여자는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라고 남자는 다 똑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한테 잘한다고 다 똑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똑같으니까 잘해주는 사람 만나라고 하지만 나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은 마음이 잘 안 가니까 그 호의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문지기는 어떤 성향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만족하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사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뭔가 연애 아까 말했지만 나의 썸탈 현재 때 성향도 그게 좋고 그 성향이고 그리고 내가 가끔씩 성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난 이 성향을 선택하겠다. 네. 그게 그려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전쟁 같은 뭐 러시안 룰렛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감정이 다 메말라서 보니까 이거 와이프가 듣는다며. 들으라고 해야지 뭐. 네. 응? 그러니까 그 연애할 때 막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끔씩 진짜 그리울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느껴봐요. 아유 큰일 나죠. 주식을 해. 응? 주식. 떨어지는 거에다 한번 좀 팍 넣어봐. 결국 잘한다. 연애를 근데 그런 맛으로 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계속 할 수 있다면 결혼은 있는데 왜 못하는 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대머리 될까봐 그때 머리가 한참 머리가 많이 빠질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그 침으로 해결하면 되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요? 이제 못 사귄다. 응. 이거 놓치고 머리 빠지면 이제 못 사귄다. 응. 가발하면 되죠. 그래도 거짓말하는 게 계속 마음에 있을 텐데. 아니 거짓말 하지 않고 가발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되잖아요. 선택지가 좁아지게 하겠죠. 그런가요? 네. 여자분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대머리를 못 참는다는. 게 꽤 많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가발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그런 거라면 가발 쓰면 보기 좋아지잖아요, 다시. 그럼 제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사람 조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머리 제일 해결이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보기 싫은 거를 그냥 단방에 보기 좋게 만들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보기 싫은데 가발 써서 해결됐다고 쳐요. 네. 잘 때도 가발 쓰고 자야 됩니까? 아니 제가 먼저 자면 되죠. 그럼 일어날 때는 남편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아니요, 뭐 제가 먼저 나가면 되죠. 출근하는. 근데 또 눈에 익으면은 또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는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지. 와이프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얘기했는데 머리가 또 나더라고요. 결혼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계절성으로 머리 탈모가 많아졌네. 그렇군요. 슬프네요. 역시 사랑은 결국에는 슬픈 이야기로 정말 결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면서 어떤 사랑받는 느낌이 받으면 행복한 것도 있는데 저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죠. 내 행복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누굴 좋아해서 행복한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남이 날 좋아해서 해줘서 행복하는 건 그 주도권이 저쪽에 있는 상대방에 있는 거잖아요. 걔가 나를 안 좋아해 주는 순간 나는 행복감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난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좋아요. 내 행복의 주도권이.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좋은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아까 뭐 얘기 중에 다 나왔나요?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네. 안 나왔습니다. 음악을 하고 나온 거 같기도 하고. 나왔네요. 영화는 나름 볼만하니까요. 그 영화 저기도 짧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쉬는 날 할 일이 없다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왓챠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보고 왔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 빛과 철이라는 한국 영화를 봤어요. 저예산 영화인데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벌새의 히로인 박지후 양이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네. 많이 컸죠? 네. 그리고 염혜란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예요. 그리고 김시은 씨가 또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내용은 부산? 경상도 같아요. 어디 시골에 이 희주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서부터 영화가 시작합니다. 희주는 슬픔에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이 지역의 어느 한적한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 운전자도 죽이고 자기도, 상대방 운전자는 식물인간, 본인 자신은 사망한 그런 사고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이 되다시피 해서 이 동네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메란은 그때 그 사고의 상대편 운전자, 남편이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주 측 보험에 의해서 다 보상을 병원 비용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삶이 피폐해졌겠죠.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희주가 고향에 내려와서 전에 일하던 공장에 다시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 공장에는 이 여메란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주는 여메란을 알아봐요. 아, 저 피해자 부인이다 라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기가 그 가해자의 부인이다 라는 걸 밝히고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 될지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여메란이 이렇게 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희주가 마음속 그 감정과는 다르게 엄청 까칠하게 대해요. 저 아세요? 뭐 이렇게 뭐는 나를 혹시 알아본 건가? 하는 두려움도 섞여 있던 거고. 그래서 까칠하게 대하면서 이 둘의 첫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희주가 어떤 증언 혹은 증거 같은 것을 사고에 대한 새롭게 접하게 되는데, 그 사고가 우리 남편이 중앙선을 넘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이 희주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데 자기 인생 다 망가졌고 그동안 자기가 몇 년간을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고 자기 남편은 죽었고 이랬던 것이, 아니 우리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해자였어? 라는 것으로 확 돌변하게 되면서 이 여메란, 그리고 여메란의 딸인 박지후, 박지후 배우가 분하는 거죠. 에게 또 분노의 화살을 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상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제 미스테리 형식을 띠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고, 사고로 인해서 그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가족이 식물인간 상태에 반 잃게 된 사람들의 또 피폐해진 삶, 특히 이 오메란 씨가 연기하는 그 힘들게 아주 그 수년간 식물인간의 남편을 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딸한테 신경 하나도 못 써주고 자기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 그 공장에서 남편이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직으로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근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산업재해를 당하니까 그 공장에서는 그거 니네 우리 직원 아니잖냐, 니네 파견한 니네 회사들에다 가서 보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파견한 그 하청업체에 갔더니, 자기네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는 이 사고가 감당이 안 되니까 폐업 신고하고 날랐어. 이 두산 산업재해를 당한 이 파견 노동자들은 그 앞에서 맨날 그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를 하는데 그 공장에 드나드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왜 또 와서 또 시끄럽게 저러냐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그 회사 차원에서는 우리 직원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생활이 어렵게 됐으니 우리 회사 식당에서 참모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구내식당 자리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그 여메란이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이 회사에 대한 고깝지 않은 시선이 있죠. 그 회사의 관리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한 겁니다. 또 그런 입장이고. 아니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이 사람이 그 막
착한 삶이 영화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메란의 그 연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좀 볼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이 희주 역을 맡은 김시훈 배우도 처음에는 좀 연기를 좀 못한다 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역할이 잘 녹아든 것 같고 박시우 씨 우리 또 벌스의 박시우 씨 근데 뭐 박시우 씨는 박시우 했네요. 벌스에서의 그 캐릭터가 그냥 그대로 와 있는데 그 약간 뚱한 그런 캐릭터 그대로 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귀엽다 또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한 그 겨울 국도길에 있는 이파리 다 떨어진 그 나무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계속 들어요. 그래서 신나고 재밌는 영화이지만 네. 진지하게 한번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점 주셨습니까? 이거 3.5입니다. 오. 빛과 철. 왜 빛과 철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극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극장에서 그때 당시 봤는데 지금은 아마 당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이게 본 지가 저도 한 달쯤 돼갑니다. 박평식 씨가 별 3개를 주셨고요. 이동진 씨가 별 3.5 주시면서 저마다의 복잡한 입장을 담은 고밀도 화법. 아시가르 파라디가 한국 영화를 만든다면 근데 이동진 평론가 이 평론 좋아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이동진이나 돌리는 거겠죠? 정말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고 볼 수 없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제가 본 영화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일본 영화 한 편, 방화 한 편 해서 두 편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약쟁이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면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絶滅すべきでしょうかねあんもないと生き抜く術を教えてよなんかね昨日からどんどん出ちゃうんだよね心の声が